네, 녹차와 홍차가 이렇게 여러모로 좋군요. 네. 제가 홍차 매니아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얼마 전에 저 스리랑카에 네. 친구가 있는데 홍차를 선물 받았어요. 좋은 선물이셨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한 잔 참 마시고 왔는데 네.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건강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홍차 먹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기운 내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지만 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나이가 이게 벌써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한 해 한 해 갈수록 오시는 분들의 그 질병들이 전부 이제 조금씩 제 걸로 와 닿고 있습니다. 종합병동이시네요. 너무 웃지 말고 곧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더 좋은 변의 박종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예. 직접 여기서 해결을 다 해주실 텐데요.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네. 저희가 고지를 미리 해서 벌써 연결이 돼 있어요. 026676-0114. 벌써 연결됐어요? 네, 먼저 연결을 하고 저희 시작을 좀 해보도록 자, 할게요. 그래요. 성격 급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씨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허리 디스크라고 병원에서 이제 이전에 판정을 받으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좀 부담되시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네. 치료를 못 받고 계셔가지고요. 혹시 수술 없이 좀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맞아요. 네, 그게 부담되죠. 선생님 그 만인의 네. 바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숨부터 쉬시죠. 직접 한번 상담해 주세요. 네. 저 허리 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67세세요. 그 뭐 허리만 아프시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허리랑 다리 둘 다 아프다고 하시던가요? 허리만 아프신 것 같아요. 뭐 디스크가 뭐 아주 심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정도라고 하던가요?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빨리 나으려면 수술하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전에 갔던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실제 제가 환자분을 보고 뭐 사진까지 보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수술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거기에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좋은 네. 치료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네.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요. 예. 제가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같은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이 지금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전화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네. 방금 말씀하셨던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내시경을 보면서 그 디스크를 실제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 압박하는 거를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로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그 시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시술하고 나서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 그 상담 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죠. 꼬리뼈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그 동그라미 빨간 선 동그라미 있는데 그 선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레이저를 쏴서 튀어나온 그 디스크를 제거한다는 얘기시죠? 예, 이분은 이제 다른 치료 받으셨던 치료 사례인데요. 이분 이제 그 아래 왼쪽 사진이 시술 전에 MRI 사진이고 이 오른쪽 사진이 이제 시술 후의 사진인데 시술 전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안쪽에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걸 치유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고 요거는 이제 시술할 때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를 이제 병변부에 위치시키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이 내시경 보면서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또 한 통 돼 있거든요. 계속 전화 받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한테 그동안 궁금했던 거, 병원 가서 물어보기 좀 힘들었던 거, 이 시간에 한번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오랫동안 아버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이셨는데요. 네.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냥 원인이 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실까요? 척추 협착증이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좀 한 2, 3년 정도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척추관만 뭐 좁아졌는지 아니면 신경 공도 좁아졌는지 이런 거는 얘기 따로 들으신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네, 수술에 대해서 뭐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예, 처음에 들었었는데요. 예.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치료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서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또 마찬가지 과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수술이었습니다. 유압수술이라고 네. 해서 해서 나사못도 받고 해서 되게 큰 수술이고 네. 수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좋아지는 만큼 수술로 인해서 얻는 약간의 고통도 동반이 되거든요. 수술 부위 네. 상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직이 된다라든가 네. 수술 부위가 유착돼서 신경 압박이 된다라든가 이제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꼭 이렇게 뭐 항상 추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더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협착증 같은 경우도 수술하지 않고 치유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환자분이 이제 척추관만 좁아졌는지 아니면은 네. 거기에 덧붙여서 신경공까지 좁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면 네. 신경공만 좁아진 걸 협착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협착증이라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경막의 내시경 내시 수술 같은 치료가 이제 그 공간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신경공이 좁아져가지고 그걸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고 얘기 들으신 경우에는 이제 신경공을 넓혀주는 예.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또 좋은 네. 시술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오신 지금 시술법에는 나오고 있는데 전화 오신 분들 공통점이 다 지금 수술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예. 네. 네, 비수술적 치료법들 좀 오늘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잠깐 네, 화면에 나왔던 화면에 풍선 벌써 확장술도 나왔어요. 네.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 그렇죠. 우선 어떤 치료법들이 레이저 있는지, 풍선을 이용한 예. 비수를 아까 그거를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화면 띄우겠습니다. 네. 네. 네, 레이저 자. 풍선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부터 저희 네, 하나씩 지금 좀 화면 나온 거 있었죠? 살펴보도록 네,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볼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네. 네.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신경공, 이제 여기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이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신경공도 같이 좁아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좁아진 분들은 이제 꼬리뼈 통해 가지고 카테타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 꼬리뼈 통해서 신경공 안으로 넣게 되고요. 네. 그 신경공 끝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끝을 이제 풍선처럼 예.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장치가 아. 있습니다. 네. 그걸로 네.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해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는 시술이고요. 넓혀준과 동시에 이제 주변에 유착도 같이 방대를 해주고 약물 투입도 하기 때문에 네. 증상에 대한 호전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병변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 앞쪽으로 쭉 넘기셔가지고요. 예. 그 맨 앞에 척추질환과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레이저하고 풍선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같이 나온 사진 있잖아요. 예.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셔서 레이저와 풍선이 오늘 주제가 그 두 개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또 설명 네, 좀 개괄적인 부탁드릴까요? 설명을 먼저 아, 좀 드릴게요. 그 내시경 네. 레이저랑 네. 네, 풍선 풍선 항상술 확장술. 네, 예. 개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이제 요거는 실제 치료 사례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 전에 그 양쪽 다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셨고 네. 5년간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네. 이제 시술 전에 왼쪽 그 위에 사진은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색깔이 어두울수록 네. 많이 통증이 동반되고 많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쵸. 되고요. 이 분을 이제 이분이 이제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만성 통증 호소하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로 치료를 해가지고 이후에 다리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제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도 예. 이렇게 어두웠던 색깔이 되게 밝은 색으로 돼서 네.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녹색이 좋아요. 그쵸. 저는 녹색이 좋아요. 예. 자, 수술 그 다음 안 사진 한 또 거고 있죠? 정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고요. 그- 이 사진을 저희가 예. 찾고 싶습니다. 네. 이 왼쪽이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는 실제 네. 이제 화면 모습이고. 사진인데요. 이 네. 꼬리뼈를 통해서 요게 그 내시경 레이저 장치인데 요게 장치가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병변 부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병변 부위에서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서 병변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네. 사진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풍선 확장술 이제 사진인데 네. 꼬리뼈 통해서 이제 카테타가 좁아진 신경공으로 들어가서 그 신경을 넓혀주고 약물을 뿌려줘서 좋은 효과를 네. 많이 보고 저 있습니다. 풍선 확장소는 보통 저 협착증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협착증일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단순히 신경공만 좁아진 경우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저걸 좀 받아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그냥 사진만 봐서는 답답합니다. 네. 이제는 동영상 시대입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실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이제 모식도인데요.
이제 꼬리뼈라고 하는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몸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 내시경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옆에 보이고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신경이고 그 신경 옆으로 해서 이제 병변 부위로 이제 내시경이 찾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쭉 가서 목적지가 나왔네. 저기 막혔네요. 아, 네. 예, 저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뭔가 튀어나온- 튀어나온 디스크 내지는 다른 뭐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신경이 아. 압박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걸 레이저로 쏴서 아. 네. 쎄 쏘면은 이제 디스크 같은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쭈그러들거든요. 예.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요. 네. 안에 있으니까 그 냄새는 안 날 것 같아요. 아, 예. 냄새는 나진 않습니다. 네. 네. 아, 또 있네요. 저거. 예, 저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병변을 똑같이 찾아가지고 터널 내시경을 뚫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신경이 이렇게 가만히 잘 유지만 되고 있으면 통증이 없는데 결국엔 맞아요. 뭐든 디스크든 뭐든지 간에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그렇죠. 어떤 게 좁아졌거나 디스크가 압력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염증 네. 물질이 그 하거나 아 이거 뭔지 몰라서 저도 받으셔야겠어요. 지금 뭐야 이거 저도 지금. 예. 화면 보니까 레이저로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아주 그냥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네. 쐈잖아요. 네. 그럼 얘들이 그게 또 안에 또 디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또 네.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 사실 이제 디스크가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재발인데 걔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지 예. 않을까 네. 그런 걱정. 재발은 사실 뭐 수술을 하나 비수술 하나 그렇죠. 사실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뭐 잘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없이 평생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 중에 또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는 수술 같은 거는 한번 수술한 다음에 재발했을 경우에 다시 수술하기가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울 그럼요. 뿐만 아니라 수술도 쉽지도 않고 맞아요. 환자도 부담스럽고 치료하는 담당 의사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수술 치료 같은 거는 사실 조그만 관으로 바늘구멍 같은 관으로만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아도 두 번, 세 번 맞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나와라 나는 또 쏜다. 나와라 문제 또 없다. 쏠게. 이러면서. 그래 나와. 근데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안 확실히 나와야 좀 돼. 기존의 치료법하고는 살짝 들어도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좀 비교를 해서 저희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랑 비교되는 시술이 이제 이전에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네. 아직 뭐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신경성형수랑 비교를 해서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서 치료한다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신경 성형술보다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좀 더 좋은 장점을 더 갖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경 성형술은 시암이라고 하는 간접 장치를 통해서 병변에 예. 도달하는 반면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내시경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예.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병변부에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좀 더 네. 적합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 성형술은 이제 디스크 자체에 대한 치료는 뭐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고 단지 약물 주입으로 뭐 유착된 걸 방해하다든가 통증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는 실제 레이저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네. 통증 호전뿐만 아니라 이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도 같이 네. 동반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장 다녀온 거 모르셨죠? 수술실을 저희가 저는 안 갔지만 굉장히 후배들이, 놀라셨어요. 후배들이 다녔습니다. 네. 어디 보실까요? 진짜 네. 놀랐는데요. 자, 네, 이거는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하는 실제 네. 영상 장면입니다. 네. 저 환자분 꼬리뼈 통해서 내시경 레이저가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아. 저게 간접 투시 장치 시암을 통해서 네. 병변부에 일단 접근을 먼저 하고요. 접근한 다음에 실제 내시경을 보면서 병변부를 좀 더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멀리 보이는 모니터가 이제 실제 내시경을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이제 저게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가 저 장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레이저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어. 저 멀리 보이는 파란색, 화면에서 녹색은 녹색빛이 이제 레이저가 실제 쏴질 때 이제 이렇게 소리와 함께 이렇게 녹색 불빛이 나게 되고요. 지금 네. 저 부분이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또 빨갛게 된 것도 네. 뭔가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 지금은 이제 저거는 치료한 장면은 아니고 치료 끝난 이후에. 아, 끝날 때. 아, 네. 아, 좋아하신 그- 녹색이 또 딱 나와서 레이저로 싹 쏴주는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예. 실제로 뭐 이렇게 시술한 다음에 어떻게 좀 예후가 바뀌었는지 예.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네. 맞아요. 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시술 전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던 환자분이 오셨고 아까 보셨던 간접 투시 장치를 통해서 병변부에 그 내시경 레이저를 위치시킨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실제 내시경을 보면서 아까 보이는 녹색 불빛이 나듯이 레이저를 쏴서 병변부를 치유했고 예. 시술 이후에 이제 찍었던 이제 MRI에서는 시술 전에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이제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아, 예, 전화 연결 안 돼서 제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전화 연결 바로 됐다는 전화가 거예요. 되네요. 아, 전화 틈을 안 연결 주네요. 그리고 시청자가 네. 더 중요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026676에 0114, 026676에 0114번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허리 아프신지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요. 한번 네. 모든 걸 내가 여쭤보셔도 돼요. 그동안 궁금했던 네, 거. 네, 네. 한번 인사하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한 10년 전에 어떻게 넘어지다 잘 못 넘어져 갖고는 그냥 허리가 몹시 아팠었거든요. 네, 대답하시면서 병원에 말씀 나누시면.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다가요. 예, 예. 어느 날 같으면 허리는 안 아픈데 이제 나이가 한 10년 넘은 게 70이 넘은 게 허리가 지질로 구부러져요. 예. 걸어다니면 막 사람들이 왜 허리를 구부르고 기부댕기냐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난가 선생님한테 좀 물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72인데요. 예? 72. 아, 예. 네. 그 혹시 병원에 가서 어떻게 뭐 검사 같은 건 받아보셨나요? 옛날에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예. 아팠을 때. 그런데 마디가 밑으로 서너 개가 물러났다고. 예. 그러면서 수술 일찍 해야 한다고 예. 넘어질 때 잘 못 넘어져서 그런다는데 계속 기계 같은 데다가 집에서 치료받고 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 아파졌어요. 아, 뼈마디가 이렇게 밀려났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시방은 허리는 아프고 나는데 허리가 구부려져요. 아. 걸어다니다 보면 남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구부리고 거냐고. 그 어머니가 그 구부러진 거는 사실 그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뭐 넘어져가지고 이제 보통 연세 있으신 분들 넘어졌을 때는 이제 압박골절이 오게 되는데 압박골절이 이제 반복되면 허리가 구부러질 수가 있고요. 아까 검사했을 때 허리가 이제 척추 뼈마디가 밀려났다고 얘기 들으셨는데 뭐 네. 전방전이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정도에 따라서는 뭐 다 다르지만 워낙에 사실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이제 아픈 것만 왜냐면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수술 뭐 받고 안 받고보다는 좀 더 네. 편안하게 지내는 거에 또 목적을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싶다기보다는 안 아프고 싶다가 뭐 일단 보통 생각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굳이 수술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그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전화 받기로 하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게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안 아프고 싶다.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저희 아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찾아봤잖아요. 이게 다 모두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한 건지 많은 분들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 아프고 싶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적용 범위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네. 이제 시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척추 수술 후에 이제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아, 경우에도 유착돼서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걸 근데- 재발이라고 또 막 또 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실제 뭐 검사해 보면 또 특별한 오해가 이상은 있거든요. 없고 네. 뭐 MRI 찍었는데 특별하게 누리는 건 없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유착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퇴행성 이제 디스크. 단순 퇴행성 네. 디스크도 당연히 시술 대상이 될 수가 자, 있습니다. 특징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죠? 네. 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은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 피가 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이고 이렇게 신경수술 같은 거에 비교해서는 병변을 직접 보고 치료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원인 제거도 가능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그만큼 네. 이제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전화번호를 계속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영 씨가 한번 또.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허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자, 선생님 인사하시고요. 네. 직접 상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저 나이 연세랑 그 불편한 증상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76세요. 아,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작년에 예. 허리가 좀 아파서 다리 종아리 쪽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예.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신경이 막혔다고 예. 그래서 주사를 한 2번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그동안에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그냥 견딜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물리치료 좀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또 뭐 다니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예. 가끔가다 다리가 아플 때가 있고 예. 좀 주물러주고 또 허리 운동 좀 하고 그러면 괜찮아 하다가 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옛날같이 허리가 편하지는 않고 좀 아프거든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운동했을 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술법이 있다고 해서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 그러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버님 허리만 아프고 다리는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종아리 쪽이 걸어 다닐 때 예. 어떤 때는 아프고 예. 어떤 때는 마사지를 많이 하고 가면 괜찮고 예. 마사지 좀 안 하고 그냥 걸으면 제가 그런데 옛날에는 등산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등산을 안 합니다. 큰 길만 걸어 다닙니다. 네. 네. 그 아버님 그 검사 결과를 같이 보면 제가 좀 더 정확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협착증이 뭐 정도가 아주 심하면은 사실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협착증이 심하지 않으면서 신경공만 좁아진 거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병변을 좁아진 병변을 넓혀줘가지고 네.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만일에 혹시라도 뭐 정말 좁다고 하면 뭐 수술을 좀 수술하셔야죠. 해야 근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수술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 수술에 따른 그 이제 부가적인 감당해야 될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비수술을 예.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아픈 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고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네. 답답하신 분들이 이 통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네. 분들 정말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좀 많이 있는지. 꾀병 증후군. 네. 며느리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이 비싼 돈 들여서 그렇죠. MRI 검사를 찍었더니 해도 나타나지도 답이 않아. 없고, 예. 저놈의 며느리 일하기 싫으니까 시어머니 속이고 말이야. 그 억울한 며느리 네. 풀어주세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종종 오시긴 하십니다. 사실 종종 오세요? 네, 아. 종종 오시고 사실은 뭐 실제 아픈 원인이 허리가 아닌 경우도 사실은 가끔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허리인데 또 허리가 문제인데 뭐 다른 병원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인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내지는 이제 다른 게 원인으로 생각했는데 치료했는데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제 사례가 되시는데 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하얀 선 신경 쪽은 아주 미끈하게 쭉 내려도 살짝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 말고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네. 통증도 있고 다리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전형적인 협착증 증세를 보이셨던 환자분인데요. 네. MRI를 찍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신경이 이제 잘 내려가고 디스크도 약간의 퇴행을 제외하고는 뭐 축한판 탈출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군데 병원으로 돌아다니셨는데도 네. 이게 해결을 못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는 안 아픈데 뭐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들어서 좀 네.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오셨는데요. 이분을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실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해서 그 신경 주변을 확인을 해봤더니 자,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이 환자분이 시술 전에 사진이 왼쪽 사진인데 신경 네. 주변이 이렇게 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예.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저게 뭔가요, 저 내용물들이?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단순한 이렇게 소묘줄기이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주변에 인대 같은 게 들러붙어서 있기도 하고 아.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러붙었기 때문에 네. 딱 본 것만 가지고 뭔지는 정확히 알기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MRI를 가지고 확실히 다 찾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MRI는 사실 일종의 사진이지 실제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정말 크게 튀어나거나 정말 눌려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자잘자잘하게 돼 있는 병변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거는 네. MRI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예. 딱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유착을 내시경 레이저 치료한 이후에 네. 이제 말끔하게 돼가지고 네. 통증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레이저를 좀 살펴봤고요. 네. 저렇게 꼬리뼈를 집어갖고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그 튀어나온 레이저를 그 디스크나 어떤 그 다른 물질을 쏴서 쫙 없어서 이제 막 눌렀던 걸 탁 꼬집은 걸 탁 풀어주는 것 같은. 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 자동차 이렇게 깔렸을 때도 예. 집어넣고 바람 막 놓아줘 자동차를 바람을 이렇게 딱 들거든요. 예. 네. 근데 바람 빠지면 쏙 내려가는데 이거는 풍선 확장소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보통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이게 결국에는 원인이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거예요. 네. 뭐 신경이 눌리는 건 여러 가지 디스크가 눌러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네. 좁아져가지고 그 좁아진 것 때문에 신경이 압박돼가지고 아픈 경우도 있는데 신경이 나가는 부분이 좁아져서 압박된 경우는 그 신경 나바 이렇게 좁아진 거를 넓혀주지 않으면은 그게 아픈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런 경우 거의 다 대부분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풍선 확장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법이 나왔는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아진 곳을 이제 풍선 같은 걸로 이렇게 넓혀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게 이제 신경 나가는 구멍인데 이 부분을 이제 조그만 카테터 통해서 이제 신경 주변에 풍선을 위치시키고 풍선을 이제 부풀려가지고 키워주면은 좁아진 신경이 이렇게 넓혀지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나요? 그게 다시 되돌아올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고요. 넓혀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약물 투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좋아질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이 좁아졌다고 하면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실 이제 보통 네. 얘기할 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은 수술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안 네. 아프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네. 안 그렇죠. 아프고 할 때는 수술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픈 거거든요. 자기 살을 째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안 아프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도 네. 고려하는 게 좋죠. 저게 집어넣어서 풍선을 예. 저기 네, 보이듯이 풍선이- 이제 끝에 풍선이 저 가서 보이네요. 저 힘이 센가요? 저 풍선이 딱 이렇게 늘어나면? 저거는 이미 어느 네. 정도 압력이 예. 들어가는 그 일정 액이 있습니다. 일정 양이 있는데 예.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풍선 터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딱 정해진 압력만큼만 넓혀주는 거고요. 예. 네. 저는 왜 저 장면만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뭐죠? 비누방울 같은 거. 비누방울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그 풍선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 그거 씹어서 이렇게 껌처럼 씹고, 그 불량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사하니까 인사도 잘 하시네. 말씀 나누세요. 어머니 네. 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척추 디스크 협착증 수술해서 쇠를 3개 받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요새 막 그냥 이 팔도 저리고 또 당뇨도 있고 해서 그런지 팔도 저리고 손이 양쪽 다 저려요. 무릎으로 알도 저리고. 그래서 예. 어머니 협착증 수술을 목을 하신 거야? 허리를 하신 거예요? 허리 했어요. 허리. 허리. 예. 근데 지금 팔이 저리고 어디가 또 불편하시다고요? 그래서 제 손이 팔 오른쪽은 팔로 손꽂이 저리고 왼쪽은 아직 이 위꽂이는 아니고 손 저리고요. 그러니까 협착증 수술은 허리랑 다리가 불편해서 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손이 저리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좀 오래됐어요 수술한 지. 어. 한 5년 동안은 괜찮더라고. 여기에다가 조금씩 다리도 저리고 뭐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참으면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허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허리나 다리는 괜찮으시고요. 허리가 이렇게 사면 아파요. 허리가 아프시고 허리 아픈 게 더 불편해요? 팔 저린 게 더 불편하세요? 팔도 다리 저린 것도 불편해서 걷지도 못하고요. 당뇨도 있어요. 어머니 그 허리 협착증 수술한 거랑 사실 손 저린 거는 사실 그 연관성이 크게 많지는 않고요. 손 저린 거는 사실 원인이 보통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목의 디스크라든가 목의 협착증 내지는 당뇨 때문에 오는 신경병증 때문에 팔이 저리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어머니 허리 아프신 거는 수술 후 증후군일 수도 있고 내지는 수술 후에 생긴 유착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수술 같은 게 좋은 치료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팔이 저리고 하셨던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원인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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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을 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하고 궁금한 점 한번 나눠보시죠, 이야기.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저는 예, 한 16년 됐습니다. 예, 협착증 하면서 4분, 5분을 두 마를 다 끊어내고 예, 양쪽에 새로 박아갖고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원래 들어갖고 예, 한 번씩 허리 아프면 하루만 아프면 일어나는데 예. 원래는 3일을 꼼짝 못 했어요. 아파갖고. 아, 예, 그래갖고 아파갖고 이게 뭐 또 허리가 또 이상이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 MRI를 찍으니까 예, 꼭 끊어내고 세 박아나는 그 위에 뼈 두나가 예, 이상이 있다. 예, 지금 현재는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예. 이렇다 하면 그 가는데 음. 만약에 수술해야 되면 새는 바뀌는 건 어떻게 하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 수술하게 되면은 뭐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지금 세 박아나는 예, 지금 양쪽이 세 박아놨거든요. 예, 그 바로 위에 단계 두 개가 뼈가 예, 안 좋다거든요. 예.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6네. 아, 예. 그 보통 이제 협착증 가지고 수술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협착증 수술했던 부위는 튼튼해지는 데 반해서 주변 뼈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인접 부위가 병변이 또 오는 경우가 있는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심심찮게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신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도 이미 한번 받았던 부위를 또 다시 그 바로 인접 부위를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하기에도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네.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저도 MRI를 봐야지 알겠지만 단순히 이제 척추각만 좁아진 거라면 내시경 레이저로 해가지고 이제 유착만 풀어주고 내지 약물만 뿌려줘서 이렇게 어쨌든 수술하기 전 단계까지는 네. 그런 방법으로 되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네. 단순히 신경구만 좁아진 거라고 하면은 이제 풍선확장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신경구 넓혀가지고 수술을 하긴 하되 예. 가능한 한 늦게 최소한 가능한 늦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전화 네. 연결 한 두 통 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6-0114, 02-6676-0114인데요.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전화 갈게요. 이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의 치료 대상과 특징을 그냥 계속 이어서 네. 화면 한번 보고 설명해 주시고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아, 예.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치료 대상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량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일치하는 면이 있는데요. 협착증 환자에는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다음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혹은 수술 치료 전에 수술하기에는 좀 아깝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두루두루 그다음에 쓰이네요. 네. 특징을 또 볼까요? 예. 네.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고요. 네. 당연히 이제 시술 시간 짧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다른 내과 질환 내지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그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마취도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 다 하지 않고 바늘 들어간 부위만 마취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고 피도 거의 뭐 한두 방울 날까요? 피도 거의 나지 네. 않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유착된 거 풀어주는 거 외에 또 약물도 투입해가지고 네. 유착 제거 및 통증 호전 둘 다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요 예, 레이저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쏴서 잘랐어요. 예, 그 다음에 막 그리고 나서 바로 풍선 확장술로 딱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 뭐 염증 물질 같은 거 화학적 약물 치료를 쫙 했어요. 예. 한 번에 다 할 수 있나 그렇게? 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이제 뭐 방송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환자분의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부담만 없다면 사실 이 세상에 네.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네. 그걸 한꺼번에 받는 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걸 또 고민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몸에는 무리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네. 만약에 세 개를 다 받는다 그럼 네. 시간은 얼마나?
어차피 그 기본적인 시술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꼬레표통에 들어가는 과정이 같기 때문에 네. 추가 그 안에서 하는 추가적인 시술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에 2~30분에다가 플러스 10분 정도. 네. 아, 그럼 뭐 한 40분 넉넉 40분까지도 안 가. 30분이면 되죠. 30분에 예.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쫙 다 정리가 되네요. 예. 하나 관 넣고 그다음에 레이저 쏘고 그거 레이저 쏜 거 빼고 예. 풍선 집어넣어서 풍선 확장하고 예. 그거 빼고 주사약 집어넣고. 예. 아프시니까 궁금한 건 아니세요? 아,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한번 시간 아껴보세요. 아껴서 한 번에 다 네. 치료 받으시려고.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네. 이 시간부터는 계속 전화 받겠습니다. 네. 10분 조금 못 남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 시간에 그냥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자,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연세 나이랑 지금 불편하신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 다리 발바닥이 이렇게 저려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저린지? 네, 상당히 됐죠. 한 뭐 5년, 10년 되셨어요?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네. 발바닥만 저리세요? 예. 다른 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아버님, 제 얘기 들리세요? 예. 아버님, 발바닥. 왜냐하면 뭐 허리 같은 것이 아파가지고요. 예. 그다음 무릎도 아프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경제에서 전번에 그 비수술적 치료를 해가지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아, 그런데 발바닥에 그 저리는 거는 예. 낫지 않거든요. 예. 네, 아버님 혹시 네네. TV 틀어놓으셨어요? 네네네. TV를 잠깐 꺼주시든가 소리를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리가 0.5초에서 1초 정도 예. 늦게 들리니까 TV 일단 예. 통화할 때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네. 아, 그러니까 시술 받으셨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발바닥 저린 건 아직 남아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아, 그게 그래서 계속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근데 그걸 더 오래 올해 좀 더 다니다 하는데 상당히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괜찮을 정도가 되는데 예. 그 너무 또 오래 다니면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이해가 안 가요. 왜 다른 건 다 어른들이 괜찮은데 그 발바닥 저리는 것만 그 있는가? 그 아버님 그 상태를 좀 봐야지 이렇게 상태를 보면 좀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 그 발바닥 저린 게 이제 시술 전에 있었던 게 남아 있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렇게 말단 부위는 사실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는 게 늦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린 거는 원래 시술이나 수술이나 뭐든 마찬가지. 원래 환자분이 처음 불편한 걸 느낄 때 이제 저리고 먹먹하고 이걸 먼저 오다가 그게 심해지면 통증이 오고. 네. 근데 이제 저리고 먹먹한 거는 잘 모르고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이게 그렇죠. 아파야 이제 좀 불편해서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예. 이걸 치료하게 되면은 아픈 건 또 빨리 좋아져요. 아픈 건 빨리 좋아지지만 먹먹하고 이제 저린 거는 천천히 좋아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지는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치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치료나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뭐 유착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만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린 걸 유발한 걸 수도 있어서 네. 정확한 건 이제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네.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방송할 때마다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냐 물어보시면 가까운 전문병원이 제일 가까운 전문병원이라는 건 한번 이렇게 병원 이름을 물고 하시면 아마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예, 그러니까 2013년 11월 달에 2번, 3번 협착증을 수술했거든요. 예, 수술해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고 이제 저기서 퇴원을 했는데 예, 얼마 전에 그 수술하기 전에 MRI 상에서는 4번, 5번도 상태가 안 좋다고 예. 1년 뒤에 할지 뭐 10년 뒤에 할지 그건 예. 자기도 장담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증세가 음치뼈가 막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아프면서 관절 밑으로 해서 막 다리가 엄청 저리더라고요. 예. 그 이제 그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이거 너무 빨리 왔는데 이러시는데 이것도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걸로 해도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저기 전화 주신 분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1년생이요. 61년생이시면은 아직도 한참이시니까 아, 저기 젊으시구나. 54입니다. 예. 예, 저보다 2살 위십니다. 계산 빨리 해서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많이 아프실 텐데 게다가 수술을 일단 한번 받으셨잖아요. 예. 수술 받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셨었나요? 그전 그냥 저도 수술 잘 됐다고 그냥 막 음. 자랑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저는 예약하러 가기 한 보름 전부터 이상하게 막 앉기만 하면은 음치가 막 쏟아지고 아프고 막 앉기만 하면은 막 다리가 관절 밑에는 막 기분 나쁘게 막 저리는 거예요. 이제 전화 주신 환자분이라고 환자분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일단 한번 받으셨고 네. 그 수술 받았던 그 아래 분절에 이제 또 다른 협착증 내지는 뭐 이상이 왔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수술해야 될 정도로 빨리 나빠졌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위에 한 분절이 고정이 돼 있고 또 아래 한 분절도 아마 뭐 고정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부위도 또 빨리 나빠질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꼭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지는 만일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옆에 다른 인접 분절이 또 빨리 망가질 것 같이 고려하면은 예. 다른 비수술을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네. 싶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해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그 주변 그 위아래를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예. 또 거기 수술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비수술로 한번 더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또 수술적인 부분도 또 감안을 또 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쵸. 또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리 강화 운동 딱 저희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한번 네. 좋은 정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강화 운동이라고 얘기해 드리긴 좀 뭐하고 사실은 제 친구 같은 경우 친구도 얼마 전에 저한테 왔었는데 허리가 네. 아프다고 해서 왔었는데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뭔가 이게 뭐가 특별하게 정말 뭔가 좋은 게 딱 이거를 막 찾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민간요법 이런 것도 찾으시죠? 뭐 민간요법이든 친구니까 뭐든 뭐 간에 더 이제 물어보시겠죠. 뭔가 뾰족한 제일 최고의 방법을 찾으시는데 사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예. 그나마 이제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 환자분 스스로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뚱뚱하신 분은 살 빼는 거. 배 나온 사람 뱃살 빼고 예. 예. 살 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빨리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하중이 가기 때문인데 뚱뚱하면 그만큼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게 되고 보통 이제 저한테 오시는 최근에 어떤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자주 오시냐면은 이제 아기가 한 둘 있는 어머니들이 네. 좀 자주 오세요. 어느 정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 키우다 보면은 살도 조금 붓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기를 또 자주 안아주거든요. 안아는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허리에 자꾸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그 살을 빼고 그다음에 허리에 하중이 가는 거는 가능한 피하시고 운동을 네. 하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수영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영 좋다는 얘기죠? 네. 네. 수영 저도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네요. 귀 근육이 강화된다는 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 전화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저희가 납치를 좀 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1시간 정도 0266710114 계속 전화 좀 선생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더 좋은 병원의 박종수 원장님과 함께 그 척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